오케이. 내신 대비 스페셜 코스 오프 더 쉘프 스페셜 버전입니다. 복소 평면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강의 영상이 될 것 같고요. 강의 영상 길이가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잘 참고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내신 대비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이제 오프라인 상황에서만 복소 평면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었는데, 다른 학생들의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복소 평면 잘 배워서 잘 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복소 평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거는 원래는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복소수의 패턴을 빠르게 찾아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제만 쓸 수 있는 거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처럼 복소수의 어떤 거듭 제곱이 들어가 있어서 뭐 1 플러스 i의 n제곱이다. 근데 얘 n이 뭐 1부터 뭐 200까지 갈 때 특정 패턴을 찾아가지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찾기, 이런 거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패턴을 빨리 찾아서 거듭 제곱을 일일이 계산을 하는 걸 피하고 연산의 실수를 안 하겠다. 그걸 그림으로 한눈에 보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차 함수와 어떤 직선이 만나는 그 교점 관계 막 이런 거 문제 푸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거 다 대수적으로 풀잖아요. 둘이 같다고 놓고 방정식으로 바꿔서 막 판별식 구하고 근해 공식 구하고 쓰죠. 근각계수하게 쓰고. 근데 그거를 쉽게 가져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단 말이죠. 예를 들어 y는 절대값에 x제곱 빼기 2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거는 대수적으로는 그냥 뿔마로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얘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어렵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소 평면도 똑같습니다. 해석기 하적으로 복소수의 거듭 제곱의 패턴을 빨리 찾겠다, 그런 의미라고요. 이 동기부여가 그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복소 평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우리가 이제 실수 체계에서는 함수는 실수 체계까지밖에 못 써요. 그걸 이제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데카르트시안 좌표계, 뭐 데카르트 좌표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데카르트 좌표계에서는 x, y로 쓰는 거를 우리가 순서상 x, y 대신에 여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에 있는 개수 a, b 있죠. 어떤 복소수 z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실수 부분의 개수 a와 허수 부분의 개수 b만 따서 좌표에다 쓰는 겁니다. 이게 복소 평면이에요. 복소 평면은 그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사인, 코사인, 탄젠트, 4분원, 예각 삼각형의 삼각비,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3학년 2학기 거니까 이것까지 모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영상 멈추고 그냥 가세요. 왜냐면 그것까지 이해 못하는 학생 정도 수준에서 복소 평면의 어둠의 스킬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위권에 있는데 불안할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라고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4분원 원래 여러분들 배울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4분원이라는 것은 결국에 원의 4분의 1조각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출발을 해서 x축의 양의 방향을 0도로 기준으로 한 다음에 90도까지의 예각 삼각형에 대해서 모든 좌표의 직각 삼각형을 그린 다음 밑변의 길이를 x로 잡고 높이를 y로 잡았는데 요 호 위에 그려지는 점의 좌표가 x, y라는 거죠. 그래 놓고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를 적용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의 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공통수학 2에 나오는 원방을 여러분들이 선행으로 나갔다면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하고 비슷한 작용을 복소평면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가장 간단한 형태가 바로 허수 i의 거듭제곱입니다. 자, 거듭제곱에 분명 복소평면 쓴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 i라는 애는 좌표평면의 복소평면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아까 쌤이 지금 보면 실수 부분의 개수 a와 허수 부분의 개수 b를 각각 x, y로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소평면의 좌표계는 x축이 실수 부분, y축이 허수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는데 이 허수 i는 0 플러스 i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좌표로는 0,1이겠죠. 그쵸? 0,1인 거예요. 그럼 0,1이라면 여기 찍히는 겁니다. 요렇게. 그죠? 그리고 이 허수 i가 거듭제곱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이렇게 계속 돌게 되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제곱의 지수의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 다음 1.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라는 건
0-i인 거고 0,-1이라고 생각해서 y축의 좌표에다가 점을 찍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소평면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툴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복소평면의 시작은 항상 어디냐 하면 1,0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퍼플렉시티나 그런 데 찾아보세요. 뭐 구글도 좋고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복소수를 포함한 모든 수체계에서의 0제곱은 1이다.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수학적 약속이에요. 절대 진리예요.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i 할아버지들에도 거기에 거듭제곱으로 0제곱이 들어가게 되면 걔는 실수 1이 되면서 1 플러스 0i의 꼴의 지위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복소평면 복소 좌표계 입장에선 얘가 1,0이고 x축 위에 있는 첫 번째 점이 스타트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i의 0제곱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뒷단계에서 이제 복소평면의 편각을 활용하고 패턴화하고 그러는 거를 삼각비랑 연계지어서 설명을 할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이것부터 밑밥을 깔아 놓는 겁니다. 반드시 1,0이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i의 0제곱이 그런 거고요. i의 1제곱이 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는 거죠. 이거를 잘 그려보면 얘가 일종의 이렇게 원으로 도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허수 i의 거듭제곱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0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거듭제곱은 무조건 0,1을 지나가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1,0 지나가고, 그 다음은 0,-1 지나가고, 그 다음은 1,0 지나가는 거죠. No matter what. 그래서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허수 i의 거듭제곱을 패턴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4k, 뭐 4k 플러스 1, 뭐 플러스 2 플러스 3, 아니면 4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으로 일반화하는 거 배웠을 거예요.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허수 i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복소평면을 간단하게 소개만 해봤는데, 자, 이제 조금 복잡한 상황으로 들어가서 복소평면에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화를 잘 볼게요. 자, 이번에는 편각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앵글이에요. 앵글. 각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호도법을 배웠고 대수를 여러분들이 선행을 나갔다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건데, 어쨌든 뭐 그거는 여기서 언급하는 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허수, 복소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들 중에 가장 암기 많이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뭐 이제 쉬운 것들은 1-i분의 1 플러스 i 이거 유리화하는 거라든가 1 플러스 i분의 1-i 유리화하는 거 이런 거 배웠죠. 암기하라고 배웠을 겁니다. 왜냐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내신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런 거를 꺼내서 쓸 시간이 없어요. 증명하고 그런 거는 수능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평가원에서 하는 거니까. 모의고사 때 쓰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이런 거 말고 이제 루트 2분의 1-i 이런 애들을 예를 들고 싶은 거예요. 쌤은.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실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원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제곱하죠. 그럼 제곱하면은 이게 i가 돼요.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곱해서 i가 되는 거니까 i의 제곱이면 얘의 4제곱이고 i의 3제곱이면 얘의 6제곱이고 막 머리가 핑핑 돌아요 벌써부터. 왜냐면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스케일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벌써부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샘플링, 스케일링 이런 거 단어를 써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대학교 과정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인지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편각이라는 걸 이용할 건데, 지금 방금 예를 들었던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가 이렇게 원으로 도는 자격 조건이 되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언급을 해볼게요. 이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모든 점의 좌표를 모아 놓은 게 된 거죠. 결국 이 복소평면이라는 게. 이 허수 i 같은 경우는. 그거를 여기다 똑같이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a 플러스 bi의 어떤 복소수가 있을 때요. 얘의 이 a 부분과 b 부분을 각각 제곱해서 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사실 켤레복소수의 곱도 이거랑 똑같죠. 그쵸? 거기까지 연산을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복소수의 연산이 벡터적으로 복소평면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그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어렵다 그랬어요. 분명히. 자, 얘가 a, b인 거죠. 얘의 좌표는. 근데 a, b의 좌표에서 얘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밑변의 길이가 a이고 높이가 b인 거죠. 근데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이 빗변의 길이가 결국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닌가요? 아까 그래서 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사분원, 삼각비, 특수각 이거 알고 있으면 이거 이해가 빠르다 그런 거예요. 여기 좌표 x, y를 갖다가 결국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었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선 조건이 있는데
이 복소평면에 그 복소수에 있는 두 개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1이 될 때만 얘가 이렇게 허수 i의 거듭제곱처럼 원으로 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얘를 이제 복소평면으로 편각을 잡아가면서 보여줄게요. 지금 편각 얘기 시작도 안 했지. 어렵다 그랬습니다. 자, 편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거 보여주면서 왜 지금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일 때만 이게 원으로 도느냐, 아닌 상황은 어떠느냐, 이제 그걸 그 예시를 보여줄게요. 일단 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i로 생각할 수 있죠. 얘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i.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인 거예요. 자, 삼각비를 얘기하기 전에 루트 2분의 1과 루트 2분의 1을 제곱해서 합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1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x축과 y축의 좌표가 똑같은 밑변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이면서 높이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인 지점에 좌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피타고라스를 써가지고 잘 보면 여기가 이게 1이기 때문에 이게 1대 1대 루트 2랑 똑같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에다가 루트 2배를 해보세요. 이 루트 2분의 1에다가 루트 2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빗변 1 나오죠. 근데 1대 1대 루트 2는 여러분들 삼각비에서 몇 도라고 배웠어요? 45도거든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얘가 45도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각도가 얼마예요? 45도라는 거죠. 이 편각 각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편각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복소평면이 어떤 상황에서 왜 제곱의 합이 그 복소수의 개수들의 제곱의 합이 1일 때만 얘가 원으로 도는지부터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얘를 이제 계속 굴려보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원래는 여러분들 복소수 어떻게 하라고 공부를 하죠? 제곱하라고 공부하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제곱을 하게 되면 2분의 2 i가 되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얘가 i가 되게 되는데 이거 0 플러스 i죠. 그쵸? 그럼 0,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듭제곱은 0제곱은 항상 1,0에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쌤이. 주의하세요. 항상 1,0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거의 첫 거듭제곱은 45도만큼을 돌아가지고 여기 1사분면에 양의 값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위치에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가 다시 0,1에 위치에 섰잖아. 그죠? 어라? 그러면 45도만큼 또 돈 거죠. 이게 편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편각 얘기는 이제 좀 더 뒤에서 자세히 할 거예요. 패턴화를 거듭제곱을 몇 번 하느냐 그 주기성을 따지는데 이제 편각이 작용하거든. 근데 그것 이전에 얘가 지금 0,1에 올라온 거 보이죠? 그렇다면 이 i의 거듭제곱만큼을 얘들 똑같이 갈 거예요. 근데 세제곱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z는 만약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였다고 한다면 z 세제곱이 어떻게 되냐고요, 원래 거듭제곱을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그냥 여기 처음에 z에다가 z제곱이 지금 우리가 i인 거 확인했으니까 원래는 여기다 i로 곱해야 되는 거죠, 거듭제곱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기다가 허수 i로 곱해서 i 빼기 1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서상으로 봤을 때.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고 허수 부분은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x축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면서 y축의 좌표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여기 온 거예요. 그죠? 여기가 세제곱이란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보입니까? 얘가 지금 계속 이렇게 도는 건데 이 도는 크기가 지금 결국 이런 식으로 돌 거고요. 얘가 원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전제 조건이 지금 이 루트 2분의 1과 루트 2분의 1을 제곱해서 합한 게 1일 때만 이렇게 된다고요. 제곱의 합이 1이 아닐 때는 복소평면을 안 쓰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쓰고 싶다. 그러면 패턴화를 공부하면서 이거 심화과정 뒤에 영상 이거 이어서 쭉 갈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 시청하고 나면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연습 안 한 상태에서 당장 무슨 며칠 안에 시험 본다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복소 패턴이라도 좀 이해하시라, 그런 느낌으로 이 영상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만약에 1 플러스 i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분명히 1제곱 더하기 1제곱이 2니까 얘는 그 제곱의 거리가 1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1을 넘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발산한다 그러는데요. 얘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맨 처음에는 1,1이 찍혔지.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2i가 되죠. 그러면 복소평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1,0에서 출발했어. 근데 1,1에 왔어요. 끝이 좋다 이거야. 1,1에 왔습니다. 근데 2i니까 0 플러스 2i니까 0,2에 찍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거듭제곱을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 2i를 갖다가 1 플러스 i에 또 곱하는 꼴이 되니까 얘가 2i 빼기 2가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i가 되니까 마이너스 2,2의 좌표가 찍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겠죠. 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거듭 제곱 한 번마다 반시계 방향으로 샘플링 되는 애 갖다가 이렇게 라인을 그어보면 얘가 점점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한 번만 더 가볼게요. 한 번 더 가면 4제곱인데 4제곱이라는 애는 얘의 제곱이 2i고 그 제곱을 2번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그쵸? 근데 얘가 지금 애초에 직각 이등변삼각형으로 1,1로 45도 평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때 90도, 세 번째 때 135도, 그럼 그 다음에는 180도인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4면 여기 찍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커지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림상. 대충 여러분들한테 그려주자면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1,0에서부터 출발한 애가 점점 이렇게 커져서 돈다고 이렇게 회오리죠. 느껴집니까?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보다 큰 상황에선 이렇게 돼요. 반대로 a제곱과 b제곱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개의 상황은 학교 내신에서 잘 내지 않아요. 갑반고라면 모르겠는데 갑반고의 경우에는 해결책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이제 말미에 설명을 하고 좀 도와줄 건데 그 부분은 조금 기다리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 못하면 그것도 이해 아예 안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각 얘기를 마무리 지을 건데요. 이제 편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게 한 번의 각도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삼각비의 특수각으로 배운 게 피타고라스 뭐뭐 있죠? 사인에서 30도 있죠? 그죠? 45도 있어요. 60도 있고요. 더 없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둔각삼각형이나 예각삼각형의 넓이 할 때 보면 이렇게 뭐 예각삼각형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썼어요? 180도에서 빼서 계산했었지. 사인에다가 뭐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근데 이 세타는 180에서 누굴 빼라. 둔각의 경우에는 그렇게 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게 사인은 그 이제 뭐 얼싸안코라 그래가지고 삼각함수를 제대로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건데 그건 이제 대수 파트에서 배우는 거니까 지수로고 넘어가야 돼요. 거기까지는 너무 많이 가는 건데 하여튼 간에 삼각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30도, 65도, 45도밖에 없어요. 30도, 60도, 45도. 45도는 지금 이미 루트 2분의 1로 언급을 했으니까 요번에는 30도 케이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30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좌표가 자 1대 2대 루트 3인 거지. 근데 제곱의 합의 크기가 1이 되도록 만들어 놔야 원으로 돌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 경우로 지금 한정지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삼각비의 비율을 반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2분의 루트 3, 1이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삼각비 옛날에 공부할 때 대충 때려서 외웠으면 이것도 지금 이해 안 될 거야. 이것도 스케일링 한 거예요. 각각의 변의 길이를 2분의 1씩 다 줄인 거잖아. 이거 되거든요. 닮음으로. 근데 이게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영상 멈추세요. 더 이상 진행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딴 거 공부하세요. 차라리. 이게 복속 변명이 되게 어렵다고요.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가 어쨌든 30도일 건데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면 지금 이 좌표가 밑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고 높이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결국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면 된다는 거죠. 왜요, 쌤? 왜요? 밑변의 길이가 x인데 x는 결국에 실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높이 y는 허수 부분입니다. 허수 부분의 개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얘가 복소평면 좌표에서 찍힐 때 2분의 루트 3에다가 허수 i라고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의 i니까 여기 찍힐 거예요. 원래 모든 0제곱은 1,0에서 출발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0제곱 다음에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의 경우에는 여기 찍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어떻게 배우느냐면 원래는 이거 여러분들이 거듭제곱으로 외우죠. 이거 제곱하게 되면 4분의 어떻게 돼요? 3 빼기 1 거기다가 더하기 2 루트 3 i거든. 그래서 이걸 약분하면은 결국에 이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i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했을 때 이제 플러스 부분이 남기 때문에 이게 허수 i 부분이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자리가 바뀐 거 보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 좌표로 보게 되면 얘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에요. 맞죠?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i인 거니까 a, b로 본다 그러면 x축은 지금 2분의 1이고 y축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사실 자리가 바뀐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통수학2로 배웠다면 얘네 둘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좌표인 거예요. 거기까지도 연결돼요. 사실은. 대단하죠. 수학이라는 거. 여기가 지금 2분의 1, 2분의 루트 3인 거라고.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거듭제곱을 이렇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거듭제곱을 하지 않고
복소 표면을 이용하면 이걸 이제 어떻게 파악하느냐면, 잘 보세요. 1,0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얘는. 그리고 우리가 편각을 이용해서 얘가 30도인 걸 이미 예측했습니다. 그죠? 특수각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얘가 한 번 거듭제곱이 30도로 돌았다면 그 다음 몇 도 돌아가겠어요? 60도 돌아가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60도 돌아가면 얘가 삼각비 특수각에서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이겠구나 라는 거를 계산 안 해봐도 안다고요. 거듭제곱을 안 하고도 안다는 거죠. 좌표를 이미 찍을 수 있다고요. 가 뭡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얘는 편각이 30도인 거예요. 30도가 되게 되면 얘는 제자리로 한 바퀴로 돌아오는데 360도를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복소표면 소개를 할 때 보면 허수 i의 0제곱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1,0이 4번 찍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이 돼야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0제곱에서부터 4제곱이니까 주기가 4인 거죠. 여기서 이제 주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기라는 건 뭐냐면 시계 째깍째깍 초인조 시계 보면 시계추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되돌아오는 거. 여러분도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리면 이게 왼쪽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오는데 고개를 몇 번 까딱까딱 해야 돼요? 2번 까딱까딱 해야 되지. 그걸 주기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실 물리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근데 얘가 30도씩 가면 360도를 한 바퀴를 돌아야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죠. 근데 그게 30도씩 간다 그러면 몇 번 가야 돼요? 12번 가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30도 편각은 여러분들한테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기가 너무 크니까 그거를 대수적으로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복소표면 아는 학생들이야 쉽게 풀겠지만. 그러니까 얘가 30도, 60도, 90도,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11제곱, 12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30도씩 도니까 30도가 12번 돌면 360도 아니야.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편각이라는 건 얘가 똑같은 패턴으로 자기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까지 몇 거듭제곱을 하면 돌아오느냐를 알려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 문제 상황에서 특정 조건을 주고 얘가 특정 좌표를 찍는데 뭐 1부터 200까지 아니면 1부터 250까지 몇 번을 돌 수 있겠느냐, 그거를 이 거듭제곱의 주기 횟수로 나누면은 단박에 그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연결되겠죠. 위에 192번 문제 풀면서 그거 입증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30도 편각을 예를 든 거예요. 요번에는 60도 편각을 예를 들어 볼게요. 60도 편각이라고 하려면은 아까처럼 쌤이 삼각비를 그렸을 때 2분의 1과 2분의 루트 3이 필요하니까 이게 허수 부분이 되겠죠. y값이 높이니까. 그래서 얘는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면 60도 편각인 걸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주어지자마자 편각 60도, 주기 6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기 6이라고요? 왜? 60도면 360도를 6바퀴를 돌아야 제자리로 돌아오니까요. 연결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소평면 어둠의 스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각을 알고 거듭제곱의 그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문제 상황에서 편각을 알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거듭제곱의 합의 크기가 1일 수만 있다면 복소표면 바로 적용해서 보면 굉장히 쉽게 깔끔하게 끝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선생님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적용해서 풀면 되는 거고요. 서술형의 경우에는 그 주기성을 어떻게 찾았는지만 빠르게 입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기서처럼 말도 안 되게 30도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냈다 칩시다. 그럼 얘를 12번을 거듭제곱은 여러분들이 거쳐야 돼요. 실제 상황이라면 서술형 문제에서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자, 복소편면에서 좌표를 특정 거듭제곱의 좌표를 빨리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잘 들으세요. 30도였을 때는 처음에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었었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게 X축과 Y축의 자리가 바뀌어서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똑같은 게 좌표 평면 반대쪽으로 넘어가도 얘가 30도씩 넘어가는 거니까 데칼코마니로 찍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좌표가 어떻게 되게 되는 거예요? X값만 Y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거듭제곱으로 몇 제곱인지 확인하려면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이니까 이 Z의 5제곱은 그냥 거듭제곱 계산할 것도 없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 i예요 라고 대답하면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요. 거듭제곱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복소표면 알고 있으면 특정 거듭제곱의 값이 어떤 복소수의 값을 가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얘가 제자리로 돌아오면 처음이랑 똑같다. 그렇게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편각이 30이라서 12번을 도는 경우에는 첫 번째 자리가 2분의 루트 3, 2분의 1인 거 알고 있어요. 얘가 1제곱이거든. 그럼
12바퀴를 12번을 찍고 제자리로 돌아오면 13제곱이 똑같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원래대로라면은 1제곱부터 패턴화되는 거를 다 파악할 때까지 13제곱까지 거듭제곱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나마 지수법칙을 사용해서 조금 똘똘한 친구들은 얘를 6제곱에 2제곱의 z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6제곱 값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서술형이라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미 복소평면으로 다 평각을 찾았어. 그랬는데 13제곱이 1제곱이랑 같은 거를 입증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13제곱을 z6제곱의 2배에 2제곱 곱하기 z1제곱이다 써놓고 z6제곱을 거듭제곱으로 곱하고 있을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값을 알아요. 뭘로? 복소평면으로. 그래서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이면 6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왜? 여기가 마이너스 1, 0이니까. 그죠? x축이니까요. 실수 부분만 이 값이 있는 거고 허수 부분은 값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0이다. 얘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에요. 그럼 z가 얼마야? 그대로죠. 그러니까 같다.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제곱을 일일이 선생님 근데 계산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렇게 해도 선생님들이 믿어주나요? 왜요? 이거 다 지수법칙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문제 푼 건데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자, 지금 서술형 쓰는 법 빠르게 지금 설명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머리라면 그리고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제 연산입니다. 연산 또는 조건인데요. 이게 여기서 핵심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평각도 이해를 했고 얘가 뭐 45도로 도는 거 45도는 지금 8번이거든요. 그죠? 30도면 12번이고요. 60도면 6번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럼 복습을 해보면 8번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인 상황에서 그런 거죠. 12번이라는 거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그런 거예요. 6번이라는 건 2분의 루트 3 플러스 i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따박따박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지금 미친듯이 학습을 해놓고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면 좋긴 하겠지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연산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z의 n제곱 더하기 z의 m제곱이라고 됐는데 합이 0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합계가 0인 경우가 가장 그래도 쉬운 형태예요. 최하 난이도는 특정 복소수가 어떤 값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z의 n제곱이 1이 되는 상황.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z의 n제곱이 1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결국에 1이라는 거는 1 플러스 0i인 거죠. 그치? 1 플러스 0i. 이제 복소표면 좌표는 이런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복소수의 n제곱이 거듭제곱이 1이다. 이거에 만족되는 거듭제곱 값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엔 얘가 편각으로 다 돌아가지고 1,0을 몇 번 찍니? 그거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럼 편각의 획수를 쭉 탐색해서 얘가 몇 주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한 다음 그거의 거듭제곱의 레인지가 주어질 거예요. 1부터 200이면 200, 뭐 500이면 500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값을 나누기만 하면 되겠지. 그 주기 인터벌 가지고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조건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쉽습니다. 근데 연산이 들어가면 굉장히 빡쳐요. 왜냐면 연산 조건이 들어갔을 때 연산이 들어가게 되면 두 개 복소수를 합한 게 0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되냐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1 더하기 i를 누군가와 더해서 빵이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걸 반대 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를 더하면 된다고요. 그럼 간단하게 끝나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 상황이라면 복소표면의 좌표계에 얘를 찍어보면요. 1,1이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밑에 찍히겠네요. 이게 크기가 똑같으면 돼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똑같은 애가 두 개의 점을 찍었는데 그게 두 개의 점을 연결하는 그 중심점이 원점이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똑같으면 이 둘은 무조건 더해서 삭제돼서 0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심지어 0,1과 0,-1의 복소수로 더해도 0이 되는 거고요. 1,0과 마이너스 1,0을 더해도 0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1과 1,-1을 더해도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복소수가 대칭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두 개를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빼기는 어떨까요? 빼기는 겹치면 돼요. 그러니까 1 플러스 i하고 1 플러스 i가 겹쳐지는 똑같이 오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이제 그런 조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 조건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지금 이 192번 이 문제도 연산 조건 비슷하게 설정되어 있긴 한데 얘는 해석을 잘해서 풀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z제곱이 음의 실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는 이게 힌트예요. 사실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 상태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연산은 아닌데 다만 복소수 z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고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가 주어져 있으니까 45도 편각이다. 이걸 알고 있어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거 이제 192번을 이제 해설을 하면서 한번 조건 상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얘가 문제에서 준 조건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복소수 z를 알아야 되거든. 얘가 거듭제곱으로 되는 건 알겠어요. 45도 편각인 것도 알겠어요. 근데 오른쪽 조건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복소수 z를 파악을 해야 되겠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z를 지금 보니까 z제곱이 음의 실수래요. 그러면 이 녀석을 제곱했을 때 자, 이것도 복소수의 성질이죠.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모른다 그러면은 지금 영상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당연히 알아야 돼요.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는데 0보다 작으려면 걔가 뭐면 되는 거죠? 단박에 나와야 돼요. 지금 순허수 2i 같은 거요.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4거든요. 그럼 0보다 작네요. 그러니까 0 플러스 bi가 돼야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럼 0 플러스 bi 하려면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0이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a가 얼마여야 돼요? a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가 2여야 되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니까 허수는 그냥 2i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문제에서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4분의 2i에다가 켤레복소수를 빼고 있습니다. 그럼 부호가 2번 바뀌니까 플러스 2i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4분의 4i겠네요? 그럼 허수 i가 돼요. 근데 바깥에 i를 또 곱해요. 곱하기 i를 한 번 더 했지. 그럼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의 복소평면을 지나가는 애면 되는 거구나를 확 파악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악해야 돼요? 거듭제곱인 거 알았고 조건 찾았어요. 그럼 편각 찾아서 패턴 찾으면 돼요. 그러면 답 나오는 거지. 되게 빠르게 풀리죠. 문제 자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얘도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항상 시작 조건은 어디라고요? 1,0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0제곱일 때 1,0이라 했습니다. 이거 까먹으면 아이의 편각을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잘 기억해두세요. 스타트는 항상 1,0이에요. 1 플러스 0i라고요. 왜? 모든 복소수의 0제곱은 1이니까요. 그걸 1 플러스 0i로 두면 1,0이잖아. 복수 좌표계에서. 알겠죠? 자, 얘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 거죠. 그럼 어디에요? 여기 아래쪽에 찍혀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모든 복소수가 다 반지계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닙니다. 호도법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복소수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X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까지 오는데 편각이 45도다 이거예요. 특수각을 알고 있으면 금방 나오는 거지, 삼각비로. 그러면 90도, 135도, 180도, 225도, 270도, 그 다음에 15도냐? 그 다음에 360도죠. 45도씩이니까. 이렇게 얘는 8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n제곱의 1제곱이 여기니까 그 다음 9제곱이 여기고 17제곱이 여기겠네요. 요런 식으로 간다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변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이어야 했으니까 이 복소평면으로 딱 보면은 마이너스 1,0이 어딥니까? 여기죠. 여기 위치에 오는 애들의 개수만 세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얘가 1제곱이고 2제곱이고 3제곱이고 4제곱인 거니까 4제곱 다음에는 편각 8번이면 몇 제곱이에요? 12제곱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8번 또 하면 20제곱이고요. 이거를 패턴화할 수 있겠지. 자, 패턴화라는 거는 일반화를 해야 되는 건데 8의 배수만큼씩 가는 거죠. 그지? 거기다 마이너스 4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K가 1일 때 확실히 4제곱 나오고요. K가 2일 때 8, 26에서 4를 빼니까 12제곱 나옵니다. 얘가 100 이하여야 돼요. 그죠? 자, 그럼 8K가 104 이하여야 되는 거고요. 104를 8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3인 걸 알 수 있어서 얘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푸는 게 복소평면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연산 조건까지 했죠. 대충 파악되죠. 이거 말고도 복소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쌤이 다시 얘기를 했지만 빠르게 예를 들어주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m과 n으로 되어 있는 자연수에 대한 어떤 두 복소수의 합이 0이 되는 조건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마지막이에요.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n제곱하고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m제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얘가 합계가 0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1부터 100까지의 순서상
n, m은 몇 개일까요? 어렵죠? 자, 근데 이걸 복소평면으로 접근하면 쉽다고. 자, 볼게요. 지금 복소평면으로 두 개를 그려야 되는 거지, 얘는. 패턴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n제곱에 대해서 먼저 할 건데 n제곱은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얘가 1,0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일단 제곱의 합이 1인 거 파악하셔야 돼요.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면 2분의 1이니까 제곱의 합이 1이니까 얘는 돌 거예요. 자, 뺑뺑이 도는 거 확인해야 돼. 뺑뺑이 도는 거 확인해놓고 루트 2분의 1 컴마니까 평각 45도고요. 얘가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런 식으로 찍힐 거 알고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다른 색깔을 가지고 이제 오른쪽 m제곱에 관련된 걸 해볼게요. 어휴, 검은색으로 해야겠다. 자, m제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은 n제곱 기준 한 거고 m제곱 기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지금 아래쪽으로 도는 거 보이죠?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래로 돌 거예요. 근데 겹치네요. 의도한 평각이니까. 얘도 45도로 돌아요.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 돌 겁니다. 그죠? 따라 돌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반시계로 돌고 하나는 시계로 돌고 있는 거예요. n과 m이. 근데 디커플드 돼 있죠. n과 m은 따로 자유롭게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산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려고 그러면 하나는 n을 갖다가 n 플러스 2제곱으로 주면 돼요. 이러면 개 짜증나요, 진짜. 같이 도니까. 서로가 영향이 있거든.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늦었어요. 이런 걸 연습하기에는. 지금 이거로라도 여러분들이 복소평면을 사용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 맞출 수 있으면 그냥 땡큐인 거예요. 이거로도 어려우니까 충분히. 자, 그랬을 때 지금 얘가 더해서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데칼코만이라 그랬지 아까. 원점 대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빨간 게 위쪽에 있을 때 검은 게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빨간 게 위쪽이면 이 빨간 게 위쪽이면은 여기가 몇 제곱짜리인 거죠? 1제곱, 2제곱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제곱을 기준으로 2제곱짜리에 있는 상황에서 m제곱이 지금 얘는 2제곱이죠.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8k 빼기 6만큼이겠죠. 평각이 8이었으니까. 시작은 2니까 k에다 1 넣었을 때 2로 만족하는 조건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쌤이 1부터 100까지라 그랬지. 너무 크다. 1부터 50으로 할게요. 개수가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얘는 결국에 얘가 n이 2제곱일 때 한 번당 짝꿍인 m제곱이 몇 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걸 5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놔야 되는 거예요. 87이 56은 안 되고요. 86이 48까지 되니까 요거 한 번당 6개의 m이 지금 얘를 합계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n이 몇 개 있어요? 또 다시 8l 빼기 2를 해야 되죠. 그게 6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 곱하기 6이니까 36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제곱에 m제곱 해당하는 애들 6번, 또 10제곱, n이 10제곱일 때 이 자리에 다시 오죠? 한 바퀴 돈 거니까. 그 다음에는 그거에 해당하는 짝꿍 m제곱이 또 6개. 그래서 6 곱하기 6 경우의 수라고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36개 한 개 한 거예요. 홀리 쉣. 그러면 이런 형태가 지금 n제곱을 기준으로 우리가 돌리고 있으니까 n제곱이 여기 4제곱에 왔을 때 자리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m제곱이 있겠죠. 자, 근데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자리 0제곱은 빼고 계산해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8k 마이너스 8을 하면 안 되죠. k가 1부터 들어가야 자연수 개수도 셀 수 있는 거니까. 분명히 자연수라 쌤이 얘기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얘는 4부터 출발해요. 얘는 8l 빼기 4여야 돼요. 근데 얘는 8k가 그러면 50 미만까지 몇 개 있죠? 6개 있어요. 여전히 6개 있는데 그 6개가 8l 빼기 4만큼 50 이하에서 짝꿍으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몇 개가 돼요? 6이 48 똑같아요. 똑같이 36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지금 어렵다 그랬어요. 연산 조건으로 나오면 가장 까다롭다 그랬어요. 대각선 방향도 있어요. 근데 이젠 패턴 보이죠? 축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각각 축에 대해서 36개니까 이쪽 대각축도 36개, 반대쪽 대각축도 36개겠죠? 이렇게 데칼코바니가 되는 게 총 4개의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6 곱하기 4가 되니까 몇 개가 되겠어요? 144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서술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최고 난이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걸 도대체 서술형으로 어떻게 쌤? 그러니까 개수는 셌는데 이게 서술형으로 어떻게 쓰죠? 그러니까 아까 쌤이 얘기했었지. 복소평면의 좌표를 좌표 값을 활용해서 거듭 제곱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지금 이쪽 대각선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 n제곱으로 들어온 애 있죠. n제곱 기준으로 들어온 애가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거든요.
그죠? 그게 몇 제곱일 때야? 1제곱, 2제곱, 3제곱일 때예요. 얘가 편각이 8번마다 돌아온다는 거는 n도 m도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거 입증을 해놓은 상태에서 얘가 이것과 짝꿍이 되는 애는 누구누구누구누구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형태의 패턴이 n이 2제곱으로 8번 돌 때마다 있고, 또 이쪽 이 반대쪽은 몇 제곱이에요?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4제곱 다음에 5제곱이네? 5제곱에 해당하는 애도 8번 그렇게 도는 게 6개 있다. 이런 형태 패턴으로 6쌍이 6개인데 그게 4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면 감점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너무 범벅 뛰어버리면. 그런데 패턴을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쓰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복소평면 관련된 어둠의 스킬을 한 번에 다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게 A to Z 거의 다 한 거고요.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내기는 어렵습니다. 곱하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그것까지는 솔직히 갑방고라고 하더라도 내기 어렵다. 그렇게 나오면 전원 다 틀릴 거예요. 그건 그냥 과감하게 틀리세요. 그런데 연산에서 합계에 의한 걸로 보통은 이렇게 디커플드 되어 있는 상태로 줄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10이나 25 이렇게 작게 줄 거예요. 그래서 연산을 조금 덜 하게끔. 그러니까 지금 쌤이 이제 50 가기 굉장히 어려운 걸로 막 그냥 완마로 때려버렸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복소평면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삼각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수학 개념이 어둠의 스킬을 배우는 데조차도 이용된다는 거 알겠죠? 이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단계의 어려운 난이도, 더 깊은 개념까지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갑방고에서도 전교권 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중간고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시험도 잘 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이제 시험이 끝나더라도 기말이 바로 시작이죠. 부등식, 행렬, 순열, 조합, 그리고 그 많은 것들, 거기에 관련된 어둠의 스킬 쌤이 또 찾아보고 있어요. 열심히 보면서 할 거니까 오프라인으로 수강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온라인으로도 개념 쪼개기 영상을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만들 겁니다. 이번 턴부터는 만들 거라서 최대한 어둠의 스킬도 만들어 봐 줄게요. 그런데 이제 저작권은 아닌데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되도록 이득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개념 쪼개기는 조금 뒤에 올라오는 감은 있는데 요번처럼 급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시험 잘들 보시고, 이제 기말 대비하는 시즌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그때부터 개념 쪼개기 영상으로 또 만나 뵐 거고, 다양한 컨텐츠를 앞으로도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